안녕하세요. IT 유튜버 하면 문득 생각나는 크리에이터. 그러나 누군가 어떤 채널이냐고 물으면 이상한 아저씨가 이상한 얘기하는 채널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자, 뭐 어떤 형태로든 기억되는 것이 좋죠.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도 신상 스피커 리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B&W 제플린입니다. BMW 아니에요. B&O 아닙니다. B&W 바우어 앤 윌킨스의 약자죠. 자, 이 제품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디자인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음질도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 좀 잊을 수 없이 강렬한 기억이 좀 인상이 각인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마치 첫사랑에 삐져나왔던 코터를 처음 봤던 순간처럼요. 잊지 못해요. 자, 제플린이 처음 등장했던 거는 2007년인데요. 당시는 애플 아이팟을 꽂는 제품이 대유행할 때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에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아이팟 도크가 달려 있었죠. 우리 몸에도 부착될 뻔했어요. 자, B&W는 원래 전통적인 스피커 회사인데 당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아이팟 도크가 달린 이 제플린을 처음 내놨었죠. 이후에 도킹 스테이션을 제거한 제플린 에어 그리고 제플린 와이어리스를 또 리뉴얼해서 내놨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제플린이라는 이름으로 6년 만에 리뉴얼을 했습니다. 사실 B&W 제플린은 당대 무선 스피커 중에서는 항상 최고의 음질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번 제품도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기념비적인 제품이고요. 6년 전에는 기즈모 채널이 없었으니까 리뷰를 할 기회가 없었죠. 이번 기회에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참고로 출시 가격은 128만 원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볼까요? 사실 기존 제플린 시리즈랑 큰 차이가 없어요. 유선형의 이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디자인이고 전면은 패브릭 그리고 후면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닥에는 금속 재질의 받침대가 있고요. 앞쪽 하단에는 바우 앤 윌킨스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플린이 원래는 그 독일에서 만들었던 2차 세계대전인가요? 그때 만들었던 비행선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 디자인 모티브 역시 비행선에서 따와서 비행선하고 비슷한 이런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16년이 지나는 동안 디자인도 거의 변하지가 않았어요. B&W 디자이너로 취직하고 싶어요. 이거 꿀보직이에요. 가로 사이즈는 65cm 정도고요. 3뼘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는 21cm, 1뼘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무게는 6.5kg, 살짝 묵직합니다. 존재감이 있고 눈에 띄는 디자인이죠. 이걸 받침대, 그냥 이렇게 좀 긴 받침대 위에 올려두면 집안에 좀 훌륭한 장식품을 역할도 할 만한 디자인이 아닐까요? 저는 오디오를 좋아하니까 장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하단 받침대 부분에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분위기가 있어졌습니다. 이 조명은 옵션에서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또 디자인 보면 상단 뒤편에 조작 버튼이 있고요. 아주 뒤쪽에는 리셋 버튼하고 서비스 포트가 있습니다. 유선 연결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TV랑 연결하려고 하면 무선으로 연결해야겠죠. 자, 대신 무선 옵션은 괜찮습니다. 블루투스 aptX 제공하고요. 네트워크 플레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애플 에어플레이 2, 스포티파이 커넥트 등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 제품은 사운드바처럼 생겼기 때문에 사운드바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와는 다르게 좀 좌우 채널이 확실하게 좀 분리가 돼 있어서 약간의 입체감도 느껴지기 때문이죠. 다만 사운드바 연결할 때도 블루투스로 연결해야겠죠. 포트가 따로 없으니까요. 자, 앞쪽 유닛은 두드려도 유닛이 닿지 않아요. 이거 안전하죠. 유닛 구성은 5개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서 보이진 않는데 양쪽 끝에 25mm 트위터가 있고요. 중앙에 150mm 서브우퍼 그리고 서브우퍼 양옆에 90mm 드라이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존 제플린 와이어리스랑 유닛 구성이 같아요. 크기도 같아요. 자,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와는 좀 다르게 2.1 채널 구성이죠. 우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운드바랑 비슷한 구성이라고 보면 되죠. 출력은 전작에 비해서 좀 나아졌는데요. 총 240W입니다. 요즘 고출력 기기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240W 출력은 언뜻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 소리를 들어보면 억지로 쥐어짜내는 게 아니고 좀 여유 있게 재생해내기 때문에 출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자, 아파트 거실이나 카페 공간 같은데 20, 30평 되는데도 충분히 울려줄 만한 음량입니다.
추가적으로 기능을 보면 멀티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과 저쪽 방에 있는 게 같은 음악이 울리고 이건 가능한데 스테레오 옵션은 없어요. 그래서 두 대를 사도 스테레오로 듣는 게 아니라 멀티룸 형태로 듣는 거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스테레오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자,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브우퍼까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에이징 시간 당연히 필요하고요. 하루 이틀 지나야지만 제 소리가 나옵니다. 자, 처음에 틀고 나서 좀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보세요. 자, 제플린은 예전부터 중역대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컬 음악을 특히 아주 잘 재생해냈죠. 이렇게 중역대가 좋은 스피커가 좀 생각해보면 비파 스피커가 있는데 이 비파 스피커의 상극기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우수한 중역대 표현력을 들려줍니다. 해상력도 상당히 우수해요. 고역 재생 대역이 24kHz로 보통 20kHz까지 재생하는 거에 비해서 좀 한 단계 더 높은 초고역을 재생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귀를 뭐 자극하는 고역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오래 들어도 편안하면서도 낼 소리를 다 내는 잘 튜닝된 고역이 나옵니다. 자, 제플린 소리가 좀 독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와는 다르게 서브우퍼가 가운데 있고요. 여기서 초저역 35Hz 대역에 이 초저역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푸근하고 음장감이 꽤 펼쳐지는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브우퍼에서 나오는 초저역을 베이스로 깔면서 잘 튜닝된 중역대 그리고 고역대의 해상력을 잘 버무린 그런 음질이 나온다는 거죠. 과거 제플린 시리즈랑 비교하면 파워가 한층 더 상승했기 때문에 예전 제품은 좀 듣다 보면 살짝 풀어지는 느낌이 이런 경향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출력이 좀 상승을 하면서 좀 더 힘있게 밀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무대감도 살짝 더 앞으로 더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보컬 음악 듣기에 참 좋은데 보컬 음악을 잘 재생하는 스피커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선 이제 눈앞에서 좀 부르는 것처럼 목소리가 청아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재생되는 스피커가 있는데 뭐 이런 스피커는 생생한 현장감이 좋고 뭐 보컬 외에도 현음악이나 통통 튀는 그런 음악을 잘 재생해내죠. 자, 또 다른 하나는 목소리가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스피커인데 이건 좀 마치 큰 공연장에서 음악을 듣는 뭐 좀 울림도 있고 이런 느낌이죠. 그런 스피커는 재즈나 또 팝 음악도 아주 맛깔나게 재생을 하죠. 그래서 제플린은 좀 후자에 속합니다.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음장감 넓게 펼쳐지는 그런 소리가 나죠.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강조될 부분이 잘 강조돼서 오래 들어도 좀 질리지 않는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제플린의 또 다른 특징은 한 덩어리짜리 스피커지만 트위터가 양옆에 위치하고 있고 우퍼를 중심으로 스테레오 유닛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분리도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한 덩어리짜리 스피커 중에서예요. 실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2채널 스피커에 비해서는 분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 덩어리짜리 중에서는 상급 수준의 스테레오감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스테레오감을 들려주는 이제 무선 스피커가 뭐가 있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파 스톡홀름이나 네임 뮤조 2 정도가 있는데 두 제품 모두 제플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한 덩어리짜리 무선 스피커지만 스테레오감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보컬 음악을 자주 듣는다면 제플린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앱은 B&W 뮤직 앱이 있는데요. 간단한 EQ 조절, 고역하고 저역 조절이 가능하고요. LED 조명 보이시죠? 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 알렉사 음성 비서도 제공을 하는데 국내에는 이게 서비스가 되지 않죠. 자, 지원 코덱은 aptX 어댑티브 코덱과 AAC 그리고 SBC 코덱을 지원합니다. 최대 24비트 48kHz의 고음질 음원 재생이 가능하죠. 다만 이게 블루투스 재생을 할 경우에는 일반 네트워크 연결과는 음질 차이가 꽤 있어요. 음량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 네트워크 재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BMW 제플린은 기존 제플린 시리즈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출력이 다소 상승한 240W까지 출력을 높였어요. 그래서 풍성하면서도 또 세밀한 음질이 여전히 인상적이고요. 스테레오감도 한 덩이짜리 스피커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여전히 지금도 매력이 있는 스피커다. 뭐 물론 시대가 좀 변했지만 뭐 소리의 질이나 이런 거는 크게 변하지 않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단점을 찾자면 유선 연결 옵션이 전혀 없다는 거. 이 정도 크기면은 뭐 옥스 단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HDMI라도 하나 있었으면 훨씬 더 활용성이 늘어났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앱이 가끔 에러가 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리셋 버튼을 좀 오래 눌러주면 초기화하면 다시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의 경우에 2.4GHz만 지원하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리뷰를 끝냈는데요. 뭐 너무 이거는 즐거웠어요. 이 제품 처음 나온 게 2007년이라고 했죠. 제가 제품 리뷰를 처음 시작한 게 2004년이니까 저도 참 오래됐고 제플린도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나오면 다시 나오면 진짜 기뻐요. 반가워요. 정말 반가워요. 옛날 리뷰를 거의 반복해도 되니까요. 뭔가 이렇게 한 우물을 파는 것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빈둥대도 티가 많이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한 우물을 깊게 파는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